그때는 드물지만 무릎을 절개해서 점액낭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가끔 좀 깔끔하신 분들께서 바닥을 빡빡 이제 무릎 꿇어서 닦고 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우리가 뭐 넘어졌는데 무릎팍이 탁 부딪혔는데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는데 계속 아프고 약간 붓고 이제 건들리면 아프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자동차 범퍼 아시죠? 자동차 범퍼는 이제 영원히 쓰나요? 소모품인가요? 범퍼의 주된 역할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뼈가 튀어나온 부위 있을 겁니다. 이제 팔꿈치도 있고 발목도 있고 이제 무릎 보면 앞에 이제 튀어나온 우리 뚜껑뼈라 그러는 슬개골이 있잖아요. 이 슬개골도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 무릎을 부딪힐 때 탁 이제 건드려지는 부위예요. 이런 부위는 우리 몸에 다 뼈하고 이제 피부 사이에 점액낭이라는 자동차 범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잠재적인 공간이 있어요. 약간 스펀지처럼 두껍진 않지만 뭔가 얇은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놈들이 뭔가 이제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바로 닿았을 때 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바닥을 닦으면은 무릎을 계속 이렇게 문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슬개골 앞에 있는 점액낭, 전 슬개골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위가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부위가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고 뭔가 닿았을 때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부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부딪히거나 옷에 이렇게 쓸 때마다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과사용하지 않고 부딪혔을 때도 충격에 의해서 전슬개골에 점액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상성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때 심하면 이렇게 물이 차서 물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점액낭염이 너무 딱딱해진 채로 굳게 되면서 굉장히 찌르듯이 아파서 그 전슬개골에 있는 점액낭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께서 무릎이 아파서 왔을 때 앞쪽에 뚜껑뼈 앞이 아플 때 이제 그런 점액낭염을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사실은 진료를 보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런 것들이 자주 반복된다면은 조금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밀대나 요즘 이제 선전하는 거 많잖아요. 내 무릎을 아끼기 위해서 뭐 밀대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이제 닿더라도 무릎에 패드를 대서 보조기구로 이용해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꿇지 않고 엉덩이에 이제 앉는 이동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 앉아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고착화된다고 그러죠. 원래는 아주 기능이 좋은 점액낭인데 심해지면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껍게 염증이 남은 상태로 나아버린 어떤 점액낭, 고착화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릎 만져도 양쪽과 비교해도 꿀렁꿀렁할 정도의 약간 물이 찬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무릎이 구부리고 펴는 것만 해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드물지만 무릎을 절개해서 점액낭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질 때 이렇게 이제 점액낭염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무릎 앞쪽에 병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은 예로 우리가 슬개건염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슬개골보다 약간 아래에 이렇게 경골로 가는 부위에 이제 슬개건이 있어요. 근데 슬개건염도 생각보다 쉽게 잘 생기고 특히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 무릎이 예전에 다친 적이 있거나 수술을 했던 경우에는 슬개건염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무릎 앞쪽이 아프다고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드물지만 슬개건에 이제
그 부착부, 근위부의 부착부의 뒤쪽에 우리가 다른 그 점액낭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액낭의 원래 기능은 슬개건과 슬개골이 부딪히는 부위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놈인데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안에 관절연골도 있는데 이제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활차 부위에도 우리 관절연골이라는 이제 연골이 있는데 그 부위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그 부위의 연골 연화증이 있어도 비슷한 무릎 전방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무릎 앞쪽에 추벽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 추벽이 좀 두꺼워져서 생기는 병적 추벽 증후군, 그리고 추벽 주변에 지방체가 좀 두꺼워지는 호파스 패드라고 부르는 그 지방체가 원래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섬유성 띠들이 생기면서 무릎에 염바름이 생기고 통증이 있는 그런 다양한 앞쪽의 구조물들로 인해서 무릎 앞쪽에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무릎을 썼을 때 우리가 전슬개골 점액낭염이라고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좀 감별해 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무릎 앞쪽이 아프실 때 우리가 전슬개골 점액낭염이라는 병이 생각보다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냉찜질도 하고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무릎이 아픈지, 점액낭염이 아닌 슬개건염인지, 아니면 다른 연골이 손상됐는지, 아니면 추벽이나 다른 지방체나 다른 병이 있지 않은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면 더 건강한 무릎으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 있을 때 무릎을 조율해주는 조율이었습니다.